정말 영구적이지 않고요. 정말 99.9%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미나입니다.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콧볼이 컴플렉스였던 분들, 콧볼이 너무 넓다, 펑퍼짐하다, 콧병수가 넓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 오늘 영상 봐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을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확인해 주세요.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코는 인상을 굉장히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동양인의 특성상 콧구멍이 약간 넓어지면서 푹 퍼져 있는 모양은 좀 촌스러운 인상을 주기 쉽죠. 그 중에서도 특히 콧볼 축소 수술은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코 수술과 함께 굉장히 슬림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수술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콧볼 축소는 어떤 수술일까 궁금하시죠? 콧볼 축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개, 비절개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 하는 절개 콧볼 축소는 내측 절개와 외측 절개로 나뉘는데요. 콧볼 중에서도 콧구멍이 큰 경우 콧구멍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측 절개, 그리고 넓어져 있는 이 날개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측 절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내측 절개는 코 밑으로 들어가서 절개에 대한 흉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지만, 외측 절개는 말 그대로 외측으로 라인을 따라서 절개선이 쭉 따라 들어가서 진흙으로 이렇게 문대 놓은 것 같은 흉, 아마 가장 많이 보신 콧볼 축소의 흉이 외측 절개 흉이실 거예요. 아무리 안 남는다 하더라도 외측을 따라서 이렇게 흉이 남아 있으면 사실 눈에 되게 걸리적거리고 본인은 모르실 수 있는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셨을 때 옆에 사람이 보기에 그 라인이 굉장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측 절개와 내측 절개를 약간 적절하게 라인을 바꿔서 저희는 무흉 콧볼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무흉이라는 거는 정말 아예 흉이 안 남는다기보다는 보이는 라인을 모두 숨겨놨기 때문에 무흉 콧볼 축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콧볼 축소의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흉을 안 보이게 잘 숨겨서 이제 만드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콧볼의 볼륨,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콧구멍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콧볼 축소를 할 때 볼륨과 콧구멍의 크기를 줄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얼만큼 줄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얼만큼 남기냐예요. 줄이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콧볼은 갖고 있는 특유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벌어져 있고, 그래도 그 살짝의 탱탱감과 볼륨, 오히려 콧볼이 너무 없으면 그것도 사람 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무흉 콧볼 축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밖에 절개선은 이렇게 베이스로 아래에서 볼 때 이 정도만 밖에서 보이는 흉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코 안쪽, 점막 쪽으로 잘라내게 되는데, 코 바깥쪽에 이제 그 볼륨은 코 안쪽에 살을 제거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볼륨을 제거를 하고요. 콧구멍의 모양은 이 아래쪽 절개선을 이용해서 콧구멍의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흉은 아래쪽에 한 선으로만 남게 되겠고요. 환자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0대 여자 환자분 사진인데요. 전체적으로 코 모양에는 만족하는데 콧병수가 너무 넓다고 내원하신 환자분이세요. 생각해보세요. 코가 작아요. 이렇게 코가 작은데 여기에 내측 절개, 외측 절개가 들어서 이렇게 흉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도 되게 좋으신데 굉장히 도드라질 거거든요. 무흉 콧볼 축소의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절개선이 들어가서 콧구멍의 크기를 줄여주고요. 안쪽으로 볼륨을 줄여줘서 사실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전 사진, 당연히 아시겠지만 후 사진을 보시면 콧볼의 볼륨이 상당히 괜찮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콧볼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을 남기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콧볼의 시작점, 그리고 아랫부분에 자체 이 전체적인 넓이, 이거는 못 줄이지만 콧구멍의 벌어짐 정도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콧볼의 볼륨을 줄여서 이렇게 슬림한 콧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같은 환자분 사진의 콧구멍 아래에서 본 건데요. 콧구멍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중요하고요. 자세히 보셔도, 자, 제가 좀 더 클로즈업을 해드릴게요. 흉이 보이시나요? 사실 정확하게는 요렇게가 이제 절개선의 자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흉이 좀 덜 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흉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개선 들어간 부분으로 콧볼의 크기가 아주 깔끔하게 줄어든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래에서 봐도 흉이 잘 안 보이는 게 무흉 콧볼 축소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환자분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분은 콧볼의 볼륨이 사실 아주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콧구멍의 크기, 그리고 비대칭이 있으시거든요. 이쪽 콧볼이 약간 더 크세요. 느껴지시나요? 자, 앞에서 봤을 때 흉이 보이시나요? 사실 이분은 인중축소를 같이 하셔서 인중축소용은 살짝 보이긴 하세요. 근데 캐치 못 하셨죠. 근데 아무튼 인중축소 말고 콧볼의 흉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비대칭이던 콧구멍이 앞에서 봐도 대칭인 게 보이시고요. 콧볼의 볼륨도 왼쪽이 살짝 더 많은데 줄어들어서 같아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같은 환자분 아래에서 본 사진인데요. 왼쪽 콧구멍의 베이스가 볼륨이 더 커요. 그래서 크기를 맞춰 주었고요. 전체적으로 콧구멍 모양이 슬림해지고, 아래에서 봤을 때 콧구멍 모양이 좀 더, 그러니까 코 모양이 좀 더 산에 가까운 모양이 됐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이게 흉이 잘 안 근데 흉을 숨기는 자리에도 있지만 사실 이 방법이 흉이 정말 굉장히 깔끔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육안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콧볼 축소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비절개 콧볼 축소 얘기를 꼭 꺼내시거든요. 비절개 콧볼 축소는 말 그대로 비절개라 실로 약간 당겨주는 느낌인데 정말 영구적이지 않고요. 정말 99.9%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이 무용 콧볼 축소가 있는데 굳이 저는 비절개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용 콧볼 축소의 단점은 외측절개를 하는 정말 절개법에 비해서는 줄일 수 있는 볼륨에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에는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흉터를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숨기느냐 1번, 그리고 어떻게 숙련된 스킬로 봉합을 하느냐 2번, 요 1, 2번을 합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숙련이에게 고민을 상담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절개법으로 진행하는 콧볼 축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번 줄인 콧볼은 다시 늘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모든 성형수술이 마찬가지지만 콧볼 축소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선택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